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5일이랑 6월 6일과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또 폭등을 했죠. 어떤 뉴스들을 좀 미리 봐둘까,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침체는 아니죠. 둔화라고 이제 보는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안 빠지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냐, 이제 경제지표에서 여기 비제조업 관련된 지수에서 그래도 좀 낙관적인 것들이 나타나니, 야, 이거 경기 둔화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있고 경기도 둔화 그렇게 안 되니까 굉장한 골디락스 같은 어떤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6월 6일이랑 그 다음 6월 7일에도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정말 경제가 그렇게 불어지는 모습이 아니면서 금리만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베스트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지를 계속 주목을 할 거고, 지금 오늘 보니까 대만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휴장하고 있는 한국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한번 미국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흥미로웠던 거는 암이랑 이런 칩설계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2등이 됐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어요. 바이오도 이제 금리가 4.3% 이하로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4.3%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바이오도 꽤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반도체도 가져가긴 해요. 온디바이스랑 HBM 이런 쪽으로. 왜냐면 그쪽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WWDC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 판매가 6월 18일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P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월 18일에 퀄컴의 ARM 기반 프로세서가 시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시장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한국가스공사가 MSCI 편입하기에는 유동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일 오전, 그러니까 7일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액트지오가 대표가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다음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를 봐야 돼요. 이 다음에 모멘텀이 막 연속으로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바로 땡겨버리는 어떤 것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채굴 관련된 거는 이제 한 11월에 하는 걸로 일단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진짜라면 그거 축하할 일이죠.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없어도 기분이 좋고, 진짜면은 아유 축하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베팅하신 분들이 축하한다, 베팅하신 분들에게 축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가 변동성이 위아래로 막 엄청나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이게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10시 시작하기 전에 주가 다 떨어지고, 10시 시작하고 나서 막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는 분들이 엄청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길게 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1월에 채굴한다고 하니까 10월 중순에 이제 좀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은 그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거 매매에 잘하시는 분들이나 뛰어드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이 주가가 올랐는데, 바이오다인이 어제 콥데이가 있었어요. 키움에서 한 것 같은데, 바이오다인 예전 뉴스를 다시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에 로슈랑 자궁경부암 조기진단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한 게 이제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이제 6월 6일인데 갑자기 바이오다인이 코퍼레이트 데이에 출연해가지고 IR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들썩들썩이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에 한 3조 되는 시장에 지금 현재 이 LBC 관련된 플레이어가 한 3명밖에 없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기대되는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1개 라인을 더 늘렸습니다. 돈 더 넣었고, 돈 더 넣는다고 돼 있고, 이게 5월 말까지 이제 증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는 5월 말 지나도 데이터로 실적으로 계속 이제 입증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월에 이제 어차피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이게 이번 달 6월 5일에 관세가 부과되는 걸로, 이제 6월 4일인가 5일인가 이게 부과되는 걸로 보다가 여기 있네요. 5일인데 이게 7월 4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 연기되니까 4일 전에 이게 연기된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현대차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이제 또 한 달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게 관세를 전기차 쪽에 때릴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한 거는 5월달 판매 데이터가 엄청 좋으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 6월달에 이 관세 때리는 것까지, 관세도 때리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이제 주주환원까지 발표하면은, 그걸 고민하면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SC가 머크의 키트로다 SC가 팔리는 거에 따라 로열티 구조받는 이 알테오젠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찾아보시면은 그 가장 이제 높은 목표가를 쓰신 엄민용 위원님이 아마 회사 그 보고서 안에 로열티 3%를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게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지금 머크의 어떤 임상이나 이런 임상 데이터나 아스코에서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 로열티가 5%라고 지금 컨센서스를 상향하고 있는,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의 이제 엄민용 위원 기준으로 만약에 30만 원이 목표가였다면 5%라고 하면 일단 50만 원까지 목표가가 업사이드가 열려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이제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가 좋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바이오 관련된 그 지수들이, 바이오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볼까요? 여기 건강관리와 바이오가 관련된 ETF들도 XBI 같은 티커도 한 3%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IBB 같은 티커도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는 등 도달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6월 달에 괜찮은 것 같다. 실제 이제 5월 달 아스코 같은 거 재료 소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강관리나 이런 섹터들은 지금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컵데이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다인이 하반기 매출 로슈에 나올 수 있는 이 로직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들썩이는 것도,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가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다. 9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차전지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판매 데이터가 좋았단 말이에요 5월달에. 그러면 지금 경기 둔화 우려에서 자동차 섹터들은 그래도 방어가 될 겁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국가는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쪽이랑은 다르게 자동차 쪽은 좀 안정적인 어떤 변동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판매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이번 경기 둔화 사이클이 오면 오히려 자동차는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증권 보고서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힌트는 6월 19일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6월 19일에 유럽의 인터배터리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 양극재는 어차피 동행하는 거고 기술의 변화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음극재가 더 많이 쓰이는 거에 따라서 음극재 관련 기업 또는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을 시장에서 베팅하는 것 같다. 그리고
GM의 이코닉스가 아주 이제 싼 저렴한 수준으로의 모델이 하반기에 또 출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기차의 판매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언제 이제 이 2차 전지가 한번 리스크가 올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전당대회가 있어요. 전력기기가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가 따로따로 7월에 있고 8월에 있어요. 근데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있거든요. 7월 중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그 신재생 관련된 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은 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 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